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난 에피소드 하나를 전달해 드렸는데 의외로 재미있었다고 저한테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셨고요. 그 조회수에 비해서는 댓글이 좀 많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댓글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 에피소드 하나를 좀 전달해 볼까 하는데 이 선별은 제가 차례대로 하지 않고 이유 있는 제목들을 좀 선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평소에 출랑교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난 재배에 관한 또 난 상식에 관한 얘기들을 전달하는 때에 그 전달한 내용 그것과 일맥상통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재미있게 에피소드로 엮었던 것인데 제가 뭐 이것을 보고 전달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 이제 어떤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맞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좀 골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제목은 광염의 소나타라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책 제목에 그렇게 부제로 달아놨습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제가 평소에 그랬지 않습니까? 난실의 환경은 자연의 환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출랑교실을 이제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해서 했어요. 자연의 환경에 순응하는, 자연의 환경에 맞춰주는, 예를 들어서 자생지에서 그 햇볕을 좀 많이 보는 계절이다. 그러면 난실도 햇볕을 많이 보게 해줘야 돼요. 근데 여름에 잡목이 확 우거져서 햇볕을 뭐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자생지 환경이 그 현실이라면은 난실도 여름에는 햇볕을 다이렉트로 많이 찌어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름에 발을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 발을 쳐야 됩니까? 빛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됩니까? 라는 대답을 자연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뭐 맨 눅수 이렇게 숫자로 적으면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생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어두컴컴한 이런 데서 여름을 나는구나. 또 겨울에 가면 햇볕이 거의 뭐 직사광선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런 데서 자라는구나. 그리고 또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란을 하려고 난을 겨울에 이렇게 흙을 파보면은 흙이 푸석푸석하고 빼짝 말라있고 물기가 없는 경우를 많이 봐요. 돌이 많고. 난이 이렇게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구나. 나는 건조한 곳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난을 키우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자연 환경에 맞춰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광염의 소나타는. 여기 이제 LC라고, 책에서는 LC라고 했으니까 저도 LC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LC. LC라고 하시는 성이 L로 시작되는 분이, 그러니까 아마 이씨인 것 같아요. 이씨성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풍란을 키웠답니다. 풍란을 키웠는데, 그 풍란에 대한 애착, 또 이게 난을 키울 때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흙탕물, 그 진흙 있지 않습니까? 진흙을 걸러낸 물이 식물한테 좋니 안 좋니를 실험하기도 하고 그 광기가 좀 대단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분도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난실 환경을 얼마나 좋게 만들어 주느냐가 이 풍란에 잘 자라게 하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 환경과 근접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풍란이라는 것이 어디서 자랍니까? 이 부산으로 말하자면 영도의 그 절벽 있지 않습니까? 절벽 이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절벽이 있단 말입니다. 이 절벽에 풍란이 이렇게 붙어 자라요. 그래서 자생남 복원을 해준다 해가지고 이 절벽에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이 풍란을 심어주는 운동을 한 회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풍란이
이제 이런 데서 환경에 자라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여기 절벽에 붙어 자라니 여기에 무슨 부엽토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아주 비가 안 올 때는 바짝 마르고 이 돌이 뜨겁겠죠. 그런 데서 견뎌내는 거예요, 이 풍란이. 그리고 비료도 부엽토가 없으니까 아주 극소량의 비료를 먹고 이렇게 이제 빗물 같은 거 떨어지면 거기서 조금 저장해두면 조금씩 먹고 이렇게 하는 이제 자생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L이라는 부분이 한 여름에 잠을 자는데 태풍이 왔답니다. 풍랑이 막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오고 비가 막 많이 쏟아지고 하는 그런 날인데, 자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죠. 자생지에서 이 절벽에 풍랑이 붙어 있는데 태풍이 왔으니까 이 파도가 넘어갔거든요. 영도 절벽 같은 데 가보면 파도 확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살바위 같은 데서는. 넘어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이 풍란이 오늘 같은 날은 바닷물을 흠뻑 뒤집어 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다. 이 풍란은 파도가 이렇게 와서 팍 절벽에 부딪혔을 때 이 포말에서 풍란을 뒤집어 쓰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이런 환경을 좋아하는구나라고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물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서 S라는 친구가 있는데, S라는 친구가 있는데, S 선생, 지금 자생지에서 자라는 풍란은 바닷물을 흠뻑 뒤집어 쓰겠죠. 이렇게 바람이 태풍이 오고 파도가 높은데. 그랬더니 S 선생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겠죠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그 전화 너머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더래요. 그게 이제 광염의 소나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베토벤의 영웅이라는 파도 쾅쾅 치는 그 음악을 틀어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빗물을 받아놓은 통에다가 소금을 타서 나나한테 이제 뿌려주기 시작하는데, 바닷물을 재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나나한테 뿌려주기 시작하는데, 그냥 뿌려주면 또 다이렉트로 닿으면 난이 또 소금물에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운스 시켜가지고 천장이나 다른 반대쪽 벽면에다가 바운스 시켜가지고 포말이 전달이 되도록, 그리고 또 그것도 마땅치 않아가지고 입에다 물고 푹 다림질할 때 뿜어대듯이 이렇게 뿜어줘가지고 포말로서 나한테 이 짠 소금물이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자생지 환경을 베란다에서 재현을 했답니다. 일단 우스갯소리 하고,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결과가 옳으냐 안 옳으냐 우리가 웃고 안 웃고를 떠나서 그 정도의 어떤 광기적인 애착, 이런 것이 상당히 강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풍란이 싹 다 말라 죽었죠. 말라 죽었는데,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말라 죽어가는 풍란을 보면서 L씨, 소금물을 뿌렸던 L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이게 참 이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실 자연에서는 바닷물을 그렇게 뒤집어 쓰거든요. 실제 뒤집어 쓰는 것을 제가 이렇게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어요. 홍도에 갔다가.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닷물을 뿌려주면 죽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출란교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생지에 있는 출란을 이 베란다 난실에 가져오면 완벽하게 재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재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현할 수도 없죠. 그러나 큰 틀에서 그 환경을 맞춰줄 수 있도록 방향은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 박사님은 자연에서 그 두툼한 부엽토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난이
비가 왔을 때 그 부엽에서 풍부하게 우러나오는 유기질물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렇게 풍부한 유기질물을 나한테 먹여줄 수만 있다면은 나는 병에도 걸리지 않고 벌레에도 강하고 죽지도 않고 잘 자랄 텐데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실 세계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료를 사다가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고 또 준다 한들 자연의 부엽토에서 그 영양분을 먹는 메커니즘과 이 분석이 동일하냐 말이죠. 동일하지 않거든요. 미생물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고 뭐 그 분석에서 비료가 머물러 있는 기간도 다르고 또 물을 주면 씻겨 내려가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근접하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되 한계는 분명하다. 그 한계는 뭐냐?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 자,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면은 자연에서 완벽하게 자라는 난초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보조수단으로서 약도 치고 세균과 관련돼서 약도 치고 등등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해주고 햇볕을 가리면 발도 치고 또 창문도 열어서 환기도 시키고 온도도 떨어뜨리고 온도도 또 올릴 때도 올려주고 이런 작업을 인위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배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베란다에서 자연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인간의 손길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배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산양산처럼 그냥 놔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뭐 유기농으로 제 댓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유기농으로 난을 재배한다 그래가지고 약을 안 치고 그냥 잘 먹여서 튼튼한 난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은 자연에 있는 그런 튼튼한 병이 오지 않는 병의 내성이 완전히 길러진 그런 난으로 100%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병 한 번의 오므로 인해서 그 난초가 비싼 난초가 1000만 원이 됐든 1억짜리가 됐든 한 번에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낭만적으로 난을 키울 수가 없고 그 약을 살균제나 살충제나 이런 것을 치면서 방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런 것을 무슨 뭐 먹는 과일 재배하듯이 이런 걸 치면 불경스러워 해가지고 나는 그런 약도 안 치고 그냥 유기농으로만 할래. 유기질 잘 주면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나는 난초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의 소나타 얘기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출랑교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